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웠으므로 우리는 y는 x n승, 이제는 n이 실수인 경우에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미분을 배우면서 n은 양의 정수인 경우, 즉 자연수인 경우의 미분법을 배웠죠. 그때 어떻게 됐었냐 하면 y의 도함수라는 놈이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라고 배웠고, 몫의 미분법을 통해서 n이 음의 정수로 확장이 되어도 이 도함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웠으므로 n이 실수인 경우에 이 y의 도함수 y'이 여전히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근데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거칠 테니까 여러분들 지루해하지 마시고, 그죠? 재밌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볼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y는 이꼴 로그 x의 미분입니다. 자, 이놈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이 경우에 y의 프라임은 x분의 1이 되죠? 자, 단 이 x가 진수이기 때문에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0보다 큰 경우에만 우리가 이렇게 도함수가 결정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y는 자연로그 절대값 x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걸 먼저 보도록 하죠. 자, 1번, 만약에 x가 0보다 큰 경우라면 당연히 지금 바로 위에서 봤던 거와 내용이 다를 게 없기 때문에 y의 프라임은 x분의 1이 됩니다. 2번, 자, x가 0보다 작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x가 0일 수는 없겠죠. 절대값 x도 진수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y라는 놈이 자연로그의 절대값이 풀리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고 다시 마이너스 x를 미분한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x분의 1이라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절대값 x가 되더라도 결국 도함수는 x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진수의 절대값이 있든 없든 도함수는 x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절대값은 도함수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별 영향이 아니라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왜? 결과가 똑같으니까. 오케이? 됐죠? 그러면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아니, 이거 보인다며. x의 n승의 도함수 n이 실수일 때를 보인다는데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갑시다. 자, 봐. 그 다음에 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다른 쪽으로 빠져볼게요. 그러면 y는 로그의 절대값 fx 요 놈의 도함수는 뭐가 되겠냐 이거야. 그러면 y의 프라임은 당연히 fx분의 f의 프라임 x가 되는 게 맞겠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혹은 y는 로그 a, 이건 자연 로그가 아니라 밑을 a로 하는 로그 절대값 fx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는 요게 우리가 도함수부터 구하지 말고 y라는 놈을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자연로그 a분의 자연로그 절대값 fx로 바꿀 수가 있죠. 따라서 y의 프라임이라는 놈은 결국 로그 a분의 1 곱하기 얘는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의 절대값 fx를 미분한 fx분의 f의 프라임 x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다른 데로 빠졌어요. 왜냐하면 로그의 절대값에 관한 미분이 나온 김에 그냥 이런 것까지 살펴본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진수의 절대값이 있는 건 별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로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그 미분법, 요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방금 한 거. 그지? 그럼 로그 미분법은 뭐냐? 자, 예를 들면 봐. y는 로그 x의 x승과 같은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죠?
자, 편의상 그냥 x는 1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얘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떻게 미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에는 일단 양변에 절대값을 붙여버립니다. 자, 어차피 y와 fx가 같은 놈이었기 때문에 양쪽에 절대값을 붙여도 달라질 건 없겠죠. 그럼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y는 y는이 아니라 로그죠. 자연로그. 그지? 자연로그 절대값 f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y도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합성 함수죠. 따라서 얘를 미분하면 y분의 y의 프라임이 됩니다. 절대값은 도함수 구하는데 영향을 안 준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얘도 f의 x분의 f의 프라임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 즉 y의 프라임이라는 놈은 fx분의 f의 프라임 x 곱하기 y다.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로그 미분법입니다. 양변의 절대값, 그 다음 양변의 자연로그 취하고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y의 프라임, 즉 도함수를 알아내는 방법. 됐죠?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예로 봤던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죠? y는 로그 x의 x승인데 x가 1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가 되는 함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도함수로 미분하고 싶은 거야.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양변에 절대값을 취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x가 1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이쪽이 항상 양수고요. 양수의 양수승은 양수니까 이 경우에는 굳이 절대값을 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자연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연로그 x의 x승. 근데 이놈은 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y분의 y의 프라임이라는 놈은 자, 요 놈은 곱의 미분을 하면 되겠죠? x 미분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로그에 로그 x를 써줍니다. 그 다음 플러스 x는 그대로 두고 이제 자연로그의 자연로그 x를 미분해야 되는데 자연로그의 자연로그 x를 미분하면 먼저 진수분의 1이 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놈 진수를 미분한 x분의 1이 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없어지죠. 그죠? 그럼 남는 건 y의 프라임이라는 놈은 자, y가 곱해집니다. 그러면 로그 x의 x승이 그대로 y가 1로 곱해지면서 로그의 로그 x 플러스 그 다음에 자연 로그 x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미분을 하는 것이 바로 로그 미분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진수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를 봤고요. 그 다음 로그 미분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하면 y는 x의 n승에서 n이 실수인 경우 이 경우에 도함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 일단 양변에 절대값을 취합니다. 그쵸? 그러면 절대값 x의 n승이 되고요. 자, 요거를 안으로 넣어볼까요? x의 n승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양변에 자연록을 취해주면 절대값 y는 절대값 x의 n승 이렇게 되는데 얘는 로그의 절대값 x의 n승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n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을 우리가 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y분의 y의 프라임은 n은 상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x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y의 프라임이라는 놈은
n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y인데 이 y가 바로 x의 n승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놈은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 우리는 n이 실수가 되더라도 xn승의 도함수는 누가 된다? n 곱하기 x의 n-1승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 y는 또 난리 났네요. 그죠? 네. y는 x의 루트 3승을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겁낼 거 없다 이겁니다. y의 프라임은 루트 3 곱하기 x의 루트 3 마이너스 1승 요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별거 없습니다. 됐지? 자, 이번 시간에 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얘를 보이는 게 목적이었어. n이 실수일 때 y는 x의 n승의 도함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목적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로그 함수 미분할 때 진수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를 먼저 봤고요. 그 다음 양쪽의 절대값을 취하고 자연 로그를 취해서 미분하는 로그 미분법을 또 공부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얘를 보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로그 미분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지? 왜 진수의 절대값이 붙어도 영향을 안 주는지 이런 이유까지 알고 있어야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또 푸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꼭 거기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